눈 건강, 값비싼 영양제 대신 우리 밥상에서 찾으세요. 서울아산병원 박진우 원장의 눈 건강 비법. 어머니, 이 약은 뭐예요? 아버지 심장약이잖아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어머나, 세상에. 나는 내 당뇨약인 줄 알았지. 글씨가 하도 작아서 보이질 않았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서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바로 얼마 전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따님이 다급하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 달 전부터 약병의 깨알 같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독한 심장약을 본인의 당뇨약으로 착각하고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안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지난 25년간 눈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버스 번호판도 흐릿하고 길을 건널 때 신호등 색깔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뿌옇게 변해버렸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글자는 찌그러져 보이고 마주 앉은 사람 얼굴조차 흐릿해서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지요. 정밀 검사 결과 한국노인실명원인 1위로 꼽히는 황반변성이었습니다. 한 번 발병하면 진행을 멈추기 어려운 참으로 무서운 눈 질환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시야 중심부가 점점 검게 변하고 글자가 물결치듯 휘어 보이며 사물의 선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연세가 팔순을 바라보시는데도 돋보기 없이 약병 설명서를 또렷하게 읽으시고 신문도 불편함 없이 보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도 눈이 훨씬 건강하신 거죠.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어쩜 그리 눈이 밝으세요? 제가 여쭈었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비결이랄 게 있나. 나는 평생 먹어온 우리 음식이 보약이라고 생각해. 우리 딸애도 놀랄 정도라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김 할머니 말씀처럼 비결은 바로 수십 년간 꾸준히 섭취해온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들이 바로 김 할머니의 눈 건강을 지켜준 1등 공신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비싼 눈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특별한 음식과 아주 쉬운 눈 운동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제 환자 100여 명이 이 방법으로 시력 개선 효과를 보셨습니다. 눈 영양제는 한 달에 보통 5만 원 이상이지만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한 달에만 5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3만 5천 원, 1년이면 40만 원 넘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친구분들과 맛있는 식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여러분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약병 글씨를 잘못 읽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황반변성으로 시력 저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평범한 음식으로 눈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 스무디. 작년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던 최미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신문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홍시 스무디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최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황반변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원장님, 홍시가 정말 보약이네요. 이젠 신문도 또렷하게 보이고 텔레비전 자막도 잘 보여요. 길 건널 때 신호등 색깔도 선명해서 마음이 놓여요. 예, 홍시가 눈 건강에 이토록 좋은 효과를 내는 걸까요? 잘 익은 홍시 한 개에는 우리 눈에 꼭 필요한 비타민 A가 하루 권장량만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각막과 망막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특히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홍시를 꾸준히 먹으면 눈이 침침한 증상이 개선되고 시력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중에 눈 영양제 한 통 가격이면 제철 홍시를 한 상자 가득 살 수 있습니다. 홍시 한 개는 1,000원 안팎이니 한 달이면 4만 원 이상, 1년이면 50만 원 가까운 돈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아낀 돈으로 손주들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계절마다 좋은 옷도 사 입으실 수 있습니다. 홍시 스무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잘 익은 말랑한 홍시 한 개를 준비합니다. 단,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씨앗 주변의 하얀 심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우유나 두유 한 컵, 약 200ml, 과 함께 믹서기에 넣습니다. 부드럽게 갈아주면 완성. 기호에 따라 토종꿀 한 숟가락을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 스무디 한 잔이면 눈이 촉촉해지고 뻑뻑함이 줄어들며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이신 박선영 할머니는 홍시 스무디를 6달 동안 매일 드시고 시력이 0.3에서 0.6으로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덕분에 답답했던 돋보기 안경도 벗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손주들이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쉽게 읽고 드라마 자막도 놓치지 않고 보신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홍시가 나지 않는 계절에는 어떻게 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가을에 홍시를 넉넉히 구매하셔서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해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작년 겨울 이경숙 할머니는 냉동 홍시로 스무디를 만들어 꾸준히 드셨는데 석 달 만에 눈의 피로감이 훨씬 줄고 시력도 개선되었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김동진 할아버지 역시 홍시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신 지 6달 만에 황반변성 진행이 멈추고 TV 시청 시 눈의 피로가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계속 읽으시면 눈 건강을 지키는 나머지 3가지 놀라운 비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실천하셔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뒤이어 나올 내용, 특히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효인 3번째 비법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2번째 비법, 고소함 가득 들기름 계란 프라이. 얼마 전 칠순을 맞으신 이철민 할아버지께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시력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눈 시력이 모두 0.8로 나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그 연세에는 0.4에서 0.5 정도만 되어도 좋은 편인데 말입니다. 아버님, 연세에 비해 눈이 정말 좋으신데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감탄하며 여쭈었더니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없어. 젊을 때부터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 하나는 꼭 챙겨 먹었지. 다 익힌 프라이를 접시에 옮겨 담고 거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 꼭 뿌려서 먹었어. 그렇게 한 60년은 먹은 것 같네. 계란 노른자에는 우리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눈의 선글라스처럼 작용하여 황반을 손상시키는 청색광과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 구성 물질이 줄어들면 글자가 흐릿해지고 선이 휘어 보이는 황반 변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들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물의 증발을 막아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이 뻑뻑하고 시리거나 가려움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들기름 계란 프라이 만드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계란 프라이를 만듭니다. 반숙이든 완숙이든 기호에 맞게 완성된 프라이를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그 위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소금도 약간만 뿌려 드세요. 가장 중요한 점,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말고 마지막에 생으로 뿌려야 합니다. 들기름을 가열하면 오메가-3 등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따뜻하게 데운 순두부에 들기름 한 숟가락과 간장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두부 역시 눈 건강에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계란 한 알과 들기름 한 숟가락. 하루에 드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15,000원 정도면 충분하죠. 한 달에 5만 원 하는 눈 영양제와 비교하면 35,000원, 1년이면 42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절약한 돈으로 가족들과 외식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의 뻑뻑함이 사라지고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책 읽는 시간, TV 보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제 환자이신 김상현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눈물막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2~3시간마다 인공 눈물을 넣어야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만 넣어도 될 정도로 눈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던 한명숙 할머니는 하루에 인공 눈물을 10번 이상 넣으셨는데 들기름 계란 프라이를 2달 드신 후에는 하루 2~3번으로 줄었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최진태 할아버지 역시 3달 만에 안구건조증 점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컴퓨터로 뉴스를 볼 때 눈의 피로가 훨씬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비법은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잠시 화면을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법, 눈의 피로를 싹 블루베리 당근 주스. 지난주 박수진 할머니가 손녀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더니 아이고, 글씨가 개미만 해서 도통 읽을 수가 없네라며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시던 친구 강윤희 할머니, 80이 넘으셨는데도 는 그 작은 글씨를 어려움 없이 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눈이 좋으세요? 제가 여쭈었더니 강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블루베리랑 당근이랑 같이 갈아서 한 잔씩 마셔. 처음엔 맛이 좀 심심했는데 이젠 안 마시면 허전하다니까.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눈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고 망막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스마트폰, TV 등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각막을 보호하고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 야간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블루베리 당근 주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1컵, 종이컵 기준 약 150g을 준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신선한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안토시아닌 함량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국산 중간 크기 당근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베타카로틴은 껍질 가까이에 많습니다. 작게 잘라줍니다. 물 1컵, 약 100ml, 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기호에 따라 꿀 1숟가락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이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잔씩 꾸준히 마시면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시야가 맑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태호 할아버지는 이 주스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시고 황반변성 진행이 완전히 멈추는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며 기뻐하셨죠. 원장님, 블루베리가 좀 비싸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동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또는 그 이상 보존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1kg에 1만 원 내외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주스 재료비는 2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 영양제 한 통값 5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약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우리 몸에 더 안전하고 이롭습니다. 지난 봄 컴퓨터로 뉴스를 즐겨보시는 조은영 할머니는 눈이 너무 피로하고 자주 충혈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블루베리 당근 주스를 권해드렸는데 석 달 후에 오셔서는 이제 컴퓨터를 1시간 넘게 봐도 눈이 훨씬 덜 피로하고 충혈도 거의 안 돼요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하시는 박민규 할아버지 역시 이 주스를 드신 지 한 달 만에 눈의 충혈과 피로감이 크게 줄어 이제 손주들 얼굴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미 황반변성이 진행 중인 분들께도 이 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반변성 중기 진단을 받으셨던 이미경 할머니는 이 주스를 1년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데 저는 멈췄어요. 정말 신기해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눈 건강은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운 비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알려드릴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수건 한 장이면 충분한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4번째 비법, 눈의 휴식과 활력, 따뜻한 수건 찜질.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이순옥 할머니는 화면을 볼 때마다 눈이 화끈거리고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너무 뻑뻑하고 아파서 30분 이상 시청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검사 결과 심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물 치료와 함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수건 찜질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할머니의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신 수건 찜질 효과가 정말 좋네요. 이제 눈이 한결 편안해져서 텔레비전도 2시간은 거뜬히 봐요. 뻑뻑함도 덜하고 눈이 시원한 느낌이에요. 우리 눈꺼풀 안쪽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샘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 눈물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눈에 피로가 쌓이면 이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기름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눈이 쉽게 건조해지는 안구건조증이 발생합니다. 따뜻한 수건 찜질은 바로 이 마이봄샘을 따뜻하게 데워 막힌 입구를 열어주고 굳어있는 기름 성분을 녹여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어떤 값비싼 인공 눈물이나 안약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온열 찜질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 약 40에서 45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끈한 정도에 적셔 물기를 살짝 짜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 수건을 반으로 접어 감은 두 눈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을 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눈이 촉촉해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강민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하루 6번에서 2번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인공 눈물 한 병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한 달에 서너 병씩 사용하던 비용을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셈이죠. 그 돈으로 어르신들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을 샀거나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 편안해져서 일상생활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TV 시청, 독서, 예출 등이 훨씬 자유롭고 즐거워집니다. 지난 겨울 눈이 너무 건조해서 밤에 잠을 설치신다는 김복희 할머니께 이 찜질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눈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박태준 할아버지 역시 하루에 10번 이상 인공 눈물을 넣어야 했던 심한 안구건조증이 찜질 시작 후 하루 2번 정도로 줄어 이제 외출할 때마다 인공 눈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 이 찜질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예숙 할머니는 찜질 덕분에 인공 눈물 사용 빈도가 1시간마다 넣던 것에서 서너 시간에 한 번 정도로 크게 줄었다며 찜질 후 눈이 정말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법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눈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 비법은 눈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시켜 노안의 진행을 늦추는 특별한 운동법입니다. 돋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비법, 하루 1분 투자. 눈 건강 스트레칭 3종 세트. 작년에 심한 노안으로 두꺼운 돋보기를 쓰셔야 했던 박상현 할아버지.
그런데 1년 후 정기검진에서 시력이 오히려 약간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더 심해지기 마련인데 정말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비결을 여쭈었더니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눈 운동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지 어디서 본 건지는 가물가물한데 수십 년 동안 아침 세수하고 나서 꼭 이 운동을 했지. 딱 1분이면 되는데 이게 눈에는 최고야. 우리 눈에도 팔다리처럼 근육이 있습니다. 이 눈 근육, 특히 모양책은 이 약해지면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안입니다. 또한 눈 주변 근육이 굳어 있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심하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처럼 한 곳을 오랫동안 응시하면 눈 근육이 경직되고 약해지기 쉬워 노안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박상현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실천해 온 눈 건강 스트레칭 3종 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 원근 교대 응시, 초점 조절 근육 강화. 검지 손가락을 눈앞 30cm 거리에 둡니다. 손가락 끝에 10초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 다음 창밖의 먼 산이나 건너편 건물 등 최대한 멀리 있는 대상을 10초간 바라봅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효과,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보면서 눈의 초점 조절 근육, 모양책은 을 단련시켜 노안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2. 의식적 눈 깜빡임, 눈물 순환 및 보습. 눈을 의식적으로 크게 떴다가 2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눈을 힘주어 꼭 감았다가 2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효과,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평소보다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주면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이 안구 표면에 골고루 퍼지게 하여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함을 예방합니다. 3. 안구 회전 및 상하좌우 운동, 눈 주변 근육 이완 및 혈액순환. 고개는 정면을 향해 고정한 채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며 5번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도 똑같이 5번 돌립니다. 그 다음 눈동자를 위아래로 5번, 왼쪽 오른쪽으로 5번 천천히 움직입니다. 효과, 눈 주변의 여러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야를 맑게 합니다. 이 눈 건강 스트레칭 3종 세트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는 눈이 피로할 때마다 틈틈이 실천해보세요.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어들고 시야가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박상현 할아버지처럼 노안의 진행을 늦추거나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까요? 70세 김진우 할아버지는 이 눈 운동을 3개월간 매일 실천하신 결과 노안 증상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도수가 낮은 돋보기를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전에는 신문 읽을 때 글자가 겹쳐 보이고 흐릿했는데 이제 훨씬 또렷하게 보여요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눈의 피로가 심해 TV를 1시간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던 이지연 할머니는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눈의 피로와 두통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라마 2편 연속으로 봐도 괜찮아요라며 웃으셨습니다. 가까운 글씨용, 중간 거리용으로 돋보기를 2개나 사용하시던 박동근 할아버지께서는 이 눈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에는 돋보기 1개만으로도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눈이 훨씬 편안해지고 초점 맞추기도 수월해졌어요. 피로감도 많이 줄었고요. 이 눈 운동은 시간도 거의 들지 않고 하루 1에서 2분,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씩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소중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달콤한 홍시 스무디, 고소한 들기름 계란 프라이, 상큼한 블루베리 당근 주스, 따뜻한 수건 찜질, 그리고 간편한 눈 스트레칭까지. 이 5가지 방법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 없이도 우리 눈을 오랫동안 밝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안의 진행을 늦추고 안구 건조증의 불편함에서 벗어나며 무서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눈의 불편함 없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